안녕하세요. 모두텍스TV 이대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업장 매출이 확정되고 곧 법인부터 결산도 시작될 텐데 최근 가장 핫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정확한 명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편의를 위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 연도부터 2년,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엔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 근로자 1인당 최소 400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2023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그 자매 품격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총 5개의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통합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3년과 2024년 기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그 차이를 살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응이 좋으면 그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경정청구 회사들도 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만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세액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경정청구가 빈번하고 대표자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국세행정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경정청구의 난발을 막고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부실한 경정청구를 거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부실한 경정청구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 사업자가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여기서 또 관광숙박업은 제외가 되는데요. 그리고 주점업, 주점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데 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속으로 갱신이 돼서 근로계약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상시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0.5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과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장의 경우엔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서, 그리고 친족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도 제외됩니다. 기본적인 공제 요건은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동일합니다. 상시 근로자 1명을 증가시킬 때마다 얼마를 공제하는 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1명당 최소 4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1명당 7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770만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켰다면 수도권은 1,1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300만원을 공제합니다. 중견기업도 저희 유튜브 보시나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수도권, 지방에 관계없이 450만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켰다면 수도권은 80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대기업도 저희 유튜브 보시나요? 정말 보실까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수도권 40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아무래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그 자매품을 결합한 세액공제이다 보니 공제 금액이 조금 더 높은데요.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인 구분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고 저희 유튜브의 주된 소비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중소기업만 설명을 드리자면, 수도권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850만 원, 그리고 수도권 밖에서는 9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증가시켰다면 수도권은 1,450만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1,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의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이 추가되고, 그리고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까지 확장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0.0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1명 증가시켰다고 하면 2024년에 1,100만 원, 그리고 2025년, 2026년 각각 1,1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3,300만 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하거나, 아니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배제되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PD님께서 케이스를 나누어 질문해 주시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를 수시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연중에 근로자를 충원하는 경우 중복 근로기간에 대한 처리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세년도 중에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의 상시 근로자 수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증가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을 과세년도 월수 합계 12로 나누어서 상시 근로자 수 증가는 0.5로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 외의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은 700만 원에 0.5를 곱한 350만 원이 됩니다. 이후에 추가 공제도 350만 원씩 총 2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인수인계를 위한 중복 근로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1월에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추가 고용했던 청년 외의 근로자 1명이 2024년에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위해서 새로 고용한 청년 외 근로자와 2개월 중복 근로 후 퇴사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었다고 하면 2023년에 추가 고용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7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 추가 공제 700만 원, 2025년에도 추가 공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024년에 중복 근로한 기간을 추가 고용으로 봐서 2개월을 12개월로 나눈 0.16에 대해 2024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112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추가 공제는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2024년도에 공제받았던 112만 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추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추징이 발생되는 경우에 이월된 세액공제를 감액시키는 것보다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즉 2024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112만 원이라고 할 때 이게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됐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세액공제를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11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만 내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추징이 발생된 과세연도는 최저한세에다가 추징세 112만 원을 더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2023년부터 적용 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이월된 세액공제를 먼저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 해석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고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모두텍스를 통해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모두텍스TV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구독, 모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더텍스TV 이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